이 향신료 하나 때문에 3개 제국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당신 부엌 선반에도 꽂혀 있는 바로 그것, 계피입니다. 400년 전 네덜란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허가 없이 팔면 사형입니다. 단 한 봉지라도. 그것도 모자라 수십 톤을 항구에서 불태웠습니다. 팔리지 않도록,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마트에서 2,000원에 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원전 2000년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계피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 때 계피를 사용했습니다. 방부 처리에,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도. 람세스 3세의 기록에 직접 나옵니다. 기원전 12세기, 신에게 계피를 봉헌했다는 내용이. 당시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의식에 쓰이는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계피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헤로도토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학자들도 몰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중해 세계 전체가 몰랐습니다. 남쪽 어딘가에서 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세 유럽인들은 계피가 나일강 상류 물속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물로 건져내야 한다고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실제 원산지는 스리랑카입니다. 인도양 건너편, 그 작은 섬.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계피는 전설의 새가 지키고 있다고. 시네모글루스라는 새입니다. 절벽 위에 계피가지로 둥지를 짓는 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높은 곳에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향신료라고. 카시아 계피는 더 무서웠습니다. 늪 주변에서만 자란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박쥐가 지키는 늪, 날개 달린 독충까지 산다는 늪. 전부 거짓말입니다. 상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경쟁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이 속임수는 수백 년 동안 통했습니다. 로마의 데무노 플리니우스조차 의심은 했지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상인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오히려 전설을 더 키웠습니다. 새 둥지에서 계피를 가져오려면 죽은 동물을 미끼로 쓰고 새가 무게에 짓눌려 떨어지는 순간을 노려야 한다고. 이 이야기가 헤로도토스의 책에도 실렸습니다. 원산지의 비밀. 그것이 계피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로마 시대로 옵니다. 계피 340g이 얼마였을까요? 로마 평균 노동자 4년치 임금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황제들은 계피를 신에게 바쳤습니다. 귀족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아내가 죽었을 때 도시 전체의 계피 재고를 한꺼번에 태웠다고 전해집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쓰는 것으로. 계피는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소화불량에, 감기에, 각종 통증에 향신료이자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다 15세기가 됩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피를 직접 손에 넣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15세기 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어 스리랑카에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계피의 고향. 포르투갈은 섬을 점령했습니다. 원주민들을 계피 농장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100년 넘게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더 강한 해군이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1638년 스리랑카 점령을 시작합니다. 20년 뒤 포르투갈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새로운 독점자가 된 겁니다. 네덜란드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원했습니다. 스리랑카 섬 전체를 요새화했습니다. 계피나무는 전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유가 됐습니다. 섬의 계피 코트를 상징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식민지 문장에 계피 다발이 새겨질 만큼 계피는 곧 제국의 관력이었습니다. 그리고 1659년 충격적인 법이 만들어집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허가 없이 야생 계피를 단 한 조각이라도 팔면 사형입니다.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영국도 뒤를 이었습니다. 18세기 말 네덜란드를 밀어내고 스리랑카를 차지했습니다. 300년 동안 새 제국이 차례로 이 섬을 놓고 싸웠습니다. 계피 하나 때문에 독점이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고가 쌓였습니다. 계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덜란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태우기로 수십 톤의 계피를 항구에서 불태웠습니다. 팔 수 있는 계피를, 먹을 수 있는 계피를 가격을 지키기 위해 없애버렸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독점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태웠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독점 강화책도 썼습니다. 스리랑카 이외 지역의 계피나무는 발견 즉시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다른 땅에서 계피가 자라지 못하게. 하지만 독점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770년대 프랑스 식물학자 피에르 푸아브르가 계피 식물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카리브해에 심었습니다. 독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이 스리랑카를 차지했지만 이미 더 저렴한 카시아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3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마트에서 파는 계피 대부분은 카시아입니다.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중국산. 진짜 실론 계피가 아닙니다.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에서 만납니다. 세계 공급의 90%를 이 작은 섬 하나가 담당합니다. 가격은 카시아의 10배입니다. 문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분말 형태로 가공되면 전문가도 육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마트에서 판매된 계피 분말 절반 이상이 혼합 제품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순수 실론이라고 적혀 있어도 카시아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FDA는 수입 식품의 1에서 2%만 물리 검사합니다. 사실상 방치입니다. 2022년 EU가 실론 계피에 지리적 표시제를 부여했습니다. 샴페인처럼 실론이라고 표기하려면 반드시 스리랑카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아무 규정도 없습니다. 4,000년 전 아라비아 상인들의 속임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미국 농무부 산하 연구소가 실험했습니다. 계피 추출물을 40일 동안 복용했더니 중성 지방이 30% 낮아졌습니다. 8주 복용 실험에서는 혈당이 28% 감소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0% 줄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18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26.9%가 당뇨 또는 전단계입니다. 4명 중 1명이 넘습니다. 계피 속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안내합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냄새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휠링 제스트 대학의 연구입니다. 계피 냄새를 맡은 뒤 식사를 하면 식사량이 10% 감소했습니다. 인지 능력도 올라갔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15분마다 계피 향을 맡게 했더니 집중력이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실론 계피보다 250배 많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시아 기준 하루 티스푼 하나 반 이하가 안전합니다. 진짜 실론 계피는 스틱에서 구별됩니다. 실론 스틱은 얇고 여러 겹이 말려 있습니다. 마치 여러 장의 종이를 둘둘 만 것처럼. 손으로 잡으면 쉽게 부서집니다. 카시아는 두껍고 단단합니다. 색도 다릅니다. 실론은 갈색 계열, 카시아는 더 붉습니다.
4,000년 전부터 귀하게 여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커피입니다. 커피에 계피가루를 반 티스푼 넣어보세요. 설탕 없이도 달콤한 향이 납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정과를 즐겼습니다. 계피와 생강을 함께 끓인 전통 음료입니다. 겨울철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조합입니다. 수백 년 전 레시피가 현대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섭취량만 지키면 됩니다. 카시아 계피는 하루 티스푼 하나 반을 넘지 마세요. 실롱 계피라면 그보다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빈속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마 황제도, 이집트 파라오도, 네덜란드 제국도 탐냈던 것. 이제는 누구나 제대로 골라서 매일 조금씩 즐길 수 있습니다. 4,000년 전 이집트인들이 신에게 바쳤던 향신료, 황제들이 금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 제국들이 목숨 걸고 빼앗으려 했던 것, 지금 부엌에 있습니다. 2,000원짜리 봉지 안에. 이런 식재료 이야기 매주 올라옵니다. 구독해두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